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9장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친행성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HCN, 사이안 하이드린 형성하는 HCN의 친행성 첨가 반응, 그리고 이제 뒤쪽에 그리니아드 시약을 포함하는 이제 탄소 친액체, 그리고 수소 친액체가 이제 첨가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아노하이드린 화합물이 생성되는 거, 그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개요를 보시면 알데하이드 케톤을 HCN, 하이드로젠 사이나이드로 처리하며 사이아노하이드린이 생성된다. 자, HCN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델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얘도 산이야, 산. HCN도 산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산,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황산이라든지 뭐 HCl 같은 거, 요런 산들은 알데하이드 케톤에 직접 첨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평형이 그 첨가 생성물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요것들은. 근데 얘는 가능하대. HCN만큼은 H와 CN이 카본일기에 첨가가 될 수 있는 거죠. CN은 카본이 탄소 원자에 결합이 되고 H는 산소 원자에 결합이 되니까 이제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사이아노하이드린이더라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벤즈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에다가 CN-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탄소 원자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파이결합 끊어지면서 탄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겠죠. 요런 이제 알콕사이드 중간체, 테트라하이드랄, 정사면체형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알콕사이드 계열이 여기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요거, 이제 뭐 형태적으로는 만델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네요. 만델로 나이트릴이라는 화합물이고, 이거를 사이아노하이드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탄소 원자의 OH기와 CN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같은 탄소 원자에 이거를 사이아노하이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응은 온화한 염기성 조건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첨가되는 거는 H와 CN이 첨가되는데 이것만 처리하면은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만큼 뭐 강한 산성, 아주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는 반응이 어렵고, 여기에다 보통 이제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염기를 첨가해 주던지, 혹은 CN- 이온 자체를 조금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 전체적인 조건이 온화한 염기성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온화한 염기성 조건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데하이드 케톤과 HCN만을 반응시키면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요. 겁나 오래 돌리면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HCN에다가 소량의 염기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CN- 이온을 소량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수동률은 평형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평형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가역 반응,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가역 반응의 종류들. 그 가역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적인 차이에 의해서 더 안정한 쪽으로 진행되는 게 우세하더라. 근데 그게 어떠한 특정 그 작용기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결합되는 뭐 치환기 이런 전체적인 게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알데하이드음이 입체장애가 작은 케톤에 대해서 평형은 사이아노하이드린 생성 쪽으로 유리한 거예요. 대부분의 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알데하이드 쪽은 대부분 사이아노하이드린을 생성하는 쪽으로 유리한 거고, 입체장애가 작은 케톤, 요거 같은 경우도 사이아노하이드린 생성이 유리하다. 발음이 어렵네요. 사이아노하이드린. 네. 그래서 이게 생성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도 이제 메커니즘을 봐야겠죠. 자, 메커니즘을 보시면, 자, 반응 기제는 다 똑같아요. 요걸 할 거예요, 다. 알데하이드, 케톤. 동시에 나타낸 거죠. 자, 여기에, HCN을 첨가해 주는 거긴 한데, HCN만 가지고 첨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처리해 준다? 뭐 소량의 염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CN- 이온을 첨가한다고 했죠. HCN에다가 소량의 염기를 처리하면 생성되는 게 뭐야?
CN-야 어쨌든. 그러니까 염기를 처리해서 CN-를 첨가해 주더니 아니면 아예 그냥 CN- 첨가해 주든지. 저 같으면 CN-를 그냥 첨가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 CN-가 공격하는 화학중이 되는 거예요. HCN에 CN-이온을 소량 첨가해 준다라고 보면은 실제 친액체는 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CN-가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탄소로 공격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O-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CN이 되죠. 자, 여기 아까 정사면체형 중간체였죠. 그 다음에 반응에 뭐가 존재해요? HCN이 존재하잖아. 산이잖아, 산. 그래서 얘가 HCN을 공격합니다. 이게 하이드록사이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OH-가 공격하는 거고, 물을 공격하는 거고. 그쵸?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OH기가 되고, 그 다음에 H의 I'기, 여기는 CN이 되죠. 그래서 생성물이 요건데, 같은 탄소 원자에 OH기와 CN이 결합되어 있는, 요게 사이아노하이드린 화합물이죠. 메커니즘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요 과정에서 뭐가 다시 재생이 돼요? 얘가 수소 원자를 받았으니까 CN-. 얘가 다시 재생이 되잖아. HCN을 반응에 참여시키는데 CN-를 조금만 첨가해서 반응이 한 번만 일어나면은 얘가 다시 재생이 된다고. 그럼 얘가 다시 어디로 가? 일로 가겠지. 그럼 다시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HCN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럼 다시 생성되고. 이렇게. 얘도 CN-는 총매량 정도만, 소량만 넣어도 반응이 종결하게 되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역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CN-가 친액체로 쓰이는데, 만약에 염기적인 성격을 약간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여기를 공격한다라고 보면, 여기를 공격하면은 CN-가 여기를 공격한다. 그럼 전자쌍을 일로 넘기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O-가 되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가역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역반응 쪽으로 진행되는 거의 메커니즘이니까 그거는 좀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아노하이드린은 약한 염기 조건, 마일드한 염기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자, CN이라고 하는 작용기, 사이아노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을 우리가 보통 나이트릴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이아노하이드린에 굉장히 큰 화학적인 유용성이 있어요. 그거는 CN-CN기, 요거 CN기죠. 요거의 화학적인 유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N기도 카복실산 유도체로 봐요. 카복실산과 산화준위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는 거는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가수분의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물, 그거를 다 카복실산 유도체로 보거든요. 얘도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 하나인 요 CN기, 요거는 다른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학적인 유용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아노하이드린이 가지는 화학적인 유용성은 얘 때문이야, 얘. 얘를 예를 들어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걸로 환원을 시켰다. 그러면 NH2기, 아민 형태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이드라이드를 여기 공격하고 이제 여기가 NH2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민 화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산 조건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은 뭘로? 카복실산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학적인 유용성이 있다. 그 점 때문에 저 이제 사이아노하이드린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헥사논은 높은 수동률로 사이아노하이드린을 형성하지만 이 이류 트라이메틸사이클로헥사논은 사이아노하이드린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클로헥사논이 사이아노하이드린을 형성하는 거는 요거 바로 앞쪽 문제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할 거고요. 이제 아래쪽 화합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합물에서 지금 2번, 6번 위치에 메틸치연기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메틸기,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도 메틸기가 존재합니다. 자,
CN-가 공격을 하는 거죠.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메틀기 다 존재하고요. 여기도 이제 O-, 그 다음에 CN기가 되는데, 여기가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즉, 사이아노하이드를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느 쪽 파트에서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게 반대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탄소 sp3죠. 여기 탄소도 sp3예요. 여기 탄소는 혼성화가 뭐죠? sp2예요. 즉, 이 화합물의 경우에 여기가 sp3 탄소니까 이 두 개의 메틸기는 이쪽의 카보닐기 쪽과는 배양이 달라요. 여기가 정사면체인 배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결합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만 이쪽의 메틸 치환기 3개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결합들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상 부딪힘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CN- 이온이 공격하게 되면 여기 탄소도 혼성화가 뭘로 바뀌냐면은 sp3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메틸기, 여기 O- 알콕사이드기, CN기, 여기 메틸기 2개, 이것들이 공간에서 굉장히 부딪힘이 심해지게 되죠. 왼쪽 편에서는 공간상 향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부딪힘이 심하지 않았는데 3개 탄소가 모두 다 sp3로 되는 순간 공간상 굉장히 가깝게 준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크게 걸리냐면은 입체장애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순간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시 밀면서 이걸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카본일기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알콕사이드, 이가 생성이 되면은, 만약에 생성이 잘 되면은 여기서 바로 산처리해 주게 되면은 OH기로 변화가 돼서 사이아노하이드린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이아노하이드린이 효과적으로 형성되지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수소 음이온 브리니아드 시약이 첨가하는 건데, 요거는 알코올의 합성 반응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알데히드 케톤을 수소 음이온,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아니면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그런 이제 수소 음이온 형태의 친액체와 반응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그리니아드 시약과 반응시켰을 때 알데히드나 케톤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차수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 화물이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수소 음이온의 시약이 첨가되는 거, 이거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반응 형태로 보면 첨가 반응인데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데히드 케톤은 수소 친액체, 즉 수소 음이온, 영어로 하이드로아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죠. 마이너스 형태. 자, 수소 음이온 제공 시약에 의해 알코올로 변화가 된다. 반응 결과 알데히드는 1차 알코올을, 케톤은 2차 알코올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다 아실 것 같은데, 알데히드에다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처리하면 1차 알코올이 생성되고, 케톤에다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처리하면 2차 알코올이 생성이 되죠.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자, 반응 시 친액성 금속 수소화물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혹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되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인 거는 리튬 플러스에 알루미늄이니까 AL. 자, 이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축어로 LAH라고 씁니다. 다음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똑같아요. Na 플러스에다가 이번엔 소듐 보로니까 봉소가 중간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알루미늄이 마이너스, 여기 붕소도 마이너스. 요거는 축어는 없어요.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축어로 쓰지 않고 NaBH4라고 쓰게 되죠. 자, 얘가 하이드라이드야. 앞쪽에 제가 하이드라이드, 물론 교재상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면은 구조를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수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형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구분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기본서 내용은 조금 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소듐 하이드라이드 있죠?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거 어디서 나오죠? 알코올에서. 알코올의 영혼의 단짝이잖아. 소듐 하이드라이드. 얘는 Na 플러스와 H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를 때 구조 그대로 수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마이너스 형태예요.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도 우리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H 마이너스 형태야? 아니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수소 원자에 전자쌍이 놓여 있으면서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얘는 수소 원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결합 있죠. 알루미늄과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 이 결합이 하나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가 친액체로 공격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존재하는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 원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될 때 이 친전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비슷한 성격일 수 있어요. 비슷한 성격일 수 있는데 그 전자를 가져오는 게 다르다는 거지. 얘는 수소 원자 자체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비해서 얘는 결합상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이거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수소 원자에만 마이너스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수소 원자는 1주기 원자잖아. 얘는 s오비탈밖에 없어요. 얘는 s오비탈에 존재하는 수소 음이온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얘는 2주기 원자잖아. 얘는 3주기 원자야. 3주기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그럼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최소한 s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아니겠지. 이 수소 원자와 알루미늄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반응에 참여한 거잖아요. 이 시그마 결합은 붕소로 예를 들면 붕소 2주기 원자잖아. 이거 sp3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이 붕소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붕소 원자의 sp3 결합 4개니까 sp3잖아요. sp3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하나와 수소 원자의 전자 하나가 쉐어해서 만났던 거야. 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sp3 오비탈에 가까운 전자예요. sp3 오비탈에 존재하는 그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 얘는 s 오비탈에만 공격하는 거고 얘는 sp3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수소 원자가 존재하는 공간과 여기 결합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전자, 이거의 전자적인 크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자, 어차피 우리 다 메커니즘 아니까 메커니즘은 여기로 공격하는 거잖아.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한다며. 그쵸? 여기 탄소 뭐예요? sp2 탄소지. 그쵸? 그럼 얘도 하이드라이드잖아. H-. 우리가 이거 메커니즘 그릴 때 가장 제일 쉽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쵸? 교재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H-가 공격하는 거니까 얘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얘가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반응을 하면 이 하이드라이드가 이걸 공격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얘는 못해.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왜? 소듐 하이드라이드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s오비탈에 존재하잖아. s오비탈에만 존재하는 거잖아. 얘는 sp2 오비탈이잖아요. 얘가 공격하기에 얘가 오비탈의 크기가 너무 커. 얘가 너무 작아. 이 전자쌍을 가지고 얘를 공격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부딪혀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얘는 sp2 오비탈이기 때문에 p 오비탈 2개가 관여돼서 생성되는 큰 오비탈이란 말이야. 그 오비탈을 s 오비탈에만 존재하는 이 수소가 음이온을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소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얘로 공격하지 못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몇 분이
물어봐요. 이거는 근데 되게 이해를 깊이 한 사람만 물어봐요, 사실. 깊이 한 사람만. 이게 H-도 공격하는데 소듐 하이드라이드가 이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유기화학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H-가 공격하는 거는 앞에 NaBH4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그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붕소를 예를 들어서 얘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얘는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얘는 공격할 수 있어.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수소 원자점을 거쳐서 공격하는 건 맞아. 수소가 음이온 형태로 공격하는 건 맞는데 그때 공격하는 게 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합상의 오비탈의 크기 정도를 가지고 얘와 공격하는 거야. 근데 여기 붕소원자 혼성화가 뭐예요? 얘가? sp3거든. 그러니까 얘와 크기가 비슷하잖아. 물론 얘가 조금 더 크겠지. 근데 sp2나 sp3나 뭐 그 크기 차이가 크게 나겠어요? sp2와 s오비탈은 크기가 참 엄청 차이 나지만 sp2와 sp3는 거의 비슷해.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 이제 크기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얘가 얘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오비탈의 오버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적인 것만 가지고 공격하면은 당연히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오비탈적인 거를 좀 봐야 돼요. 오비탈. 그 오비탈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하이드라이드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화합물 중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얘를 공격하지 못하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만 공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메커니즘은 교재상에서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할 때 H-가 전자쌍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려.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그리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고 한다. 점수 깎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이거 전체 다 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뭐 간단히만 표현할 때 그냥 간단히 메커니즘을 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걸로 그릴 수도 있지만 메커니즘을 정확히 그릴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메커니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라고.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리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온전히 다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해요, 좀. 그래서 제가 교재를 작성하거나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쪽 카보닐 케미스트리 쪽에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내용이 되게 많아져요. 앞쪽 편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카보닐 케미스트리는 이제 이 교재상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되게 좀 많은 편이라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적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비가역 반응이고요. 뭐 메커니즘 앞쪽에 그려드렸잖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뭐가 그려야 된다고? 다 그리시라고 그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결합 쪽에서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산처리 나중에 해준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밀치기 되고 프라임 되고 수소원 되고. 그래서 이거 뭐? 알코올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여기 메커니즘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뭐 앞쪽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리나디 시약이 첨가되는 거. 알데하이드 케톤을 그리나디 시약과 반응시키면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가진 알코올이 생성이 된다. 포름알데하이드는 1차 알코올, 알데하이드는 2차 알코올, 케톤은 3차 알코올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알데하이드가 그리나디 시약 첨가해주면은 한번 첨가가 돼서 얘가 첨가되는 거잖아. 얘도 첨가되는 거. 그래서 알데하이드는 2차 알코올을, 케톤은 3차 알코올을. 수소 음이온이 첨가되는 것보다
차수가 하나 더 높은 알코올이 생성이 되죠. H가 아니라 C가 공격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메커니즘은 이제 교재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리니아디시 이야기, 부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R2'의 MGX잖아요. 극단적으로 사실 그려보면은 R2'의 마이너스 MGBX라고 합시다. MGX 플러스잖아. 그쵸? 그래서 교재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이 먼저 이제 MGX와 뭐 이제 컨디네이션이 되는 거죠.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얘가 이제 플러스적인 성격이 좀 크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공격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틀리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안 그리고 설명하는 교수님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배웠고, 제가 주로 쓰는 메커니즘은 이쪽 편이 뭐 코디네이션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 과정에서 표현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에서, 여기 결합상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O-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공격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헬이 된 형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프리폼 상태로. 그래서, 여기에 MGBR이, MGX지? BR이 익숙해가지고, MGX 플러스 형태로 이제 이윤성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H에 R', 그 다음에 여기에 R2', 이렇게 이제 첨가되는 걸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주로 그리는 메커니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요건 한번 교수님이 어떻게 그리시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를 먼저 표현하는 거, 맥머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으로 산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얘가 H+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 OH기, 그 다음에 H에 R'. 알다에 두면은 2차 알코올, 케톤이면은 3차 알코올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리니아디시 약이 첨가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 요거, 뭐, 하이드라이드가 첨가되는 거, 그리니아디시 약이 첨가되는 거. 그러니까, 하이드라이드는 메커니즘을 조금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이쪽 편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념 조금 파악해 두셔야 되고,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쓸지는 이제 교수님이 여기 부분하고 거의 대부분 메커니즘 한 번씩 그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사이언 하이드린,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